예, 안녕하세요. 전기현입니다. 오늘은 연소 파트에 관련되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므로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나? 네, 오케이. 자, 가장 먼저 이제 연소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 다음은 완전 연소의 조건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는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너무 두껍네. 오케이. 이거 너무 크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틀린 거. 1번 충분한 연료와 산소가 있어야 된다. 완전 연소 맞죠? 2번 산소의 공급에 비해 가연물 공급이 많아야 한다. 이거는 틀렸죠. 왜 우리 이 그래프 기억납니까? 하한계 상한계선 이게 농도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가 이 사이가 이제 연소 범위, x축은 온도입니다. 연소 범위이고 이 가연물의 농도 y축, 이 가연물의 농도가 특정 농도 이상 여기에 해당되게 되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소의 정의는 그거죠. 급격한 산화 반응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기 중의 이런 산소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너무 많으면, 가연물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산소는 이만큼 가연물과 반응하고 나서 산소가 다 써버리고 나면 가연물만 남게 되죠. 그러면 불이 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완전 연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연소 반응이 시작되기 위한 충분한 온도가 필요해야 되죠. 그리고 연소 반응이 완결되기 위한 충분한 체류 시간, 그렇죠. 충분한 체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다 맞습니다. 2번만 틀렸고요. 자, 2번 연소와 관계 깊은 화학 반응식은, 네, 이거는 바로 나오네요. 답 산화 반응. 급격한 연소의 정의가 가연물과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산화 반응으로 인해서 열과 빛을 방출하는 게 연소다라는 거잖아요. 그 연소의 정의. 그 연소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이번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물질 중 산소와 반응하는 물질, 즉 뭐 찾아야 할 겁니까? 가연물질 찾아라 라는, 이 중에서 가연물질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아르곤 아니죠. 얘는 비활성 기체, 얘는 8쪽입니다. 맞죠? 8쪽이라서 얘는 어떤 것과 반응하지 않는다. 8쪽이니 체외곽 전자가 8개니까 가장 안정한 상태. 자, 3번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여기에 이 탄소에 더 이상 산소가 붙을 수 없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불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다. 산소 반응하지 않는다. 규조토는 SiO2입니다. 실리카인데요. 실리카도 이산화탄소와 같이 Si에 결합할 수 있는 최대 산소수가 붙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산소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조토도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질소가스는 N2는 O2랑 반응해서 어떻게 됩니까? NO 가스가 나오는 거죠. NO 가스.
뭐 실제로는 뭐 이에노, 이에노 가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질소가스는 반응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겁니다. 이 지우개를 좀 더 작게 할 수가 없으려나? 이 지우개를 좀 작게 할 수 없으려나? 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는 물질과 거리가 먼 것.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는 물질과 거리가 먼 것. 산소를 공급 안 하는 물질을 찾아라 랍니다. 공기는 맞죠. 공기 속에 21%의 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는 산소 공급원이 맞습니다. 자, 2번 산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도 맞죠? 산화성 물질을 대표적인 예가 산소가스잖아요. 그래서 산화성 물질도 산소 공급을 해줍니다. 자기연소성 물질도 산소 공급을 해줍니다. 자기연소성은 물질 안에 산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 자기연소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기연소성 물질도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환원성 물질, 얘는 아닙니다. 자, 환원성 물질은 얘는 환원제죠. 환원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소가스입니다. 얘는 H2에는 산소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자, 발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높다. 얘는 맞죠? 자, 발화점이 뭡니까? 불이 붙는 온도. 그러니까 불이 붙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상온에만 놔둬 불이 확 붙는다면 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1번의 설명은 맞다라는 거고. 자,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위험성이 높다. 자, 이거는 퀘스천 마크 우선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3번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위험성이 높다. 이거는 X죠. 자, 활성화 에너지는 우리 그래프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그래프 기억나죠?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거 너무 크네. 이만큼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 EA입니다. 자, 어떠한 산화 반응이든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여기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위험성은 오히려 낮죠. 왜?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이 잘 안 일어날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높은 활성화 에너지를 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온도 또는 외부에서 아주 많은 에너지, 열 에너지를 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 압력이 클수록 위험성이 높다. 이거는 압력이 클수록 위험성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 이 복잡할수록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는, 자, 우리 분자 구조는 카본이 이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탄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말은 막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키고 이 분자가 뭐 가로 세로 3차원으로 다 뻗어져 있다면 그러한 상태가 되게 복잡해진 거죠. 아주 밋밋하게 체인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얘는 전혀 안 복잡하다. 얘는 오히려 심플하다. 근데 구조가 이렇게 막 꼬여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막 꼬여져 있다면
딱 봐도 얘는 복잡해 보인다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얘는 복잡한 구조. 자, 그러면은 복잡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여기가 가연물이라 치면 연소는 어쨌든 표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런 표면들, 맞죠? 이런 표면들에 의해서 일어나겠는데, 여기 표면이 되게 많잖아.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어지면 연소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산소가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면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근데 일직선이면은 이 면밖에 없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안 되고 구조가 좀 더 꼬불꼬불해진다면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해진다면 앞에서는 이 면에만 닿는 거죠. 그러니까 친다면은 이 면에만 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쫙 펴져 있을 때는 이 면만. 자, 그런데 꼬불꼬불해지니 어때요? 옆에 있는 이 면도 숨어 있는 면들이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면. 그러니 산소가 붙을 수 있는 면이, 반응할 수 있는 면이 더 많아지니까 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 2번은 맞는 말인 거죠. 2번은 맞는 말. 오. 그리고 3번 압력이 클수록 위험성이 높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맞는 말. 얘도 맞는 말이죠. 그럼 틀린 말. 활성 에너지가 클수록 위험성이 높다. 아니다. 얘는 낮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 표현된 불꽃 연소의 기본 요소 중 가로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나오네요. 이거는 뭐다? 연소의 사요소. 사요소가 뭐냐? 자, 온도는, 연료는 점화원이죠. 아니, 온도가, 열온도는 얘가 점화원. 연료는 가연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네들 했죠? 가산점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가산점. 우리는 가산점이 중요합니다. 가산점을 5점 받아야지 소방 공무원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가산점. 이게 뭐다? 연소의 3요소. 가산점이 이게 연소의 3요소. 자, 여기다가 연소의 4요소는 뭐다? 여기는 연쇄 반응. 여기 있는 순조로운 연쇄 반응 여기 있네요. 정답은 3번. 이게 되겠습니다. 자, 7번. 연소의 3요소 중 점화원의 분류로서 기계적 착화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자, 기계적 착화원으로만. 그냥 기계적 착화원이니까 마찰, 충격, 그 다음에 단열, 압축 등등 이런 것들이죠. 자, 1번 충격, 마찰, 이거 두 개는 기계적 착화열이고 기화열, 얘는 아니죠. 기화열 때문에 얘가 아니기 때문에 1번 틀렸고, 자, 열 방사선,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나화는 외부에서 불꽃을 정해주는 거죠. 가스버너나 토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얘도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단열, 압축, 충격, 마찰. 이게 기계적 착화원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8번 직세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량과 발화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게 아니고 얘는 옳은 겁니다. 분자량과 발화 온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분자량과 발화점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발화점 관계. 핵심은 이겁니다. 분자량과 발화 온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아니겠죠. 관계가 있습니다. 얘는 있다 가 될 것이고, 틀렸고, 분자량 또는 탄소 쇠의 길이가 길수록 일반적으로 발화 온도가 높다. 예, 정답 2번. 자, 이거는 탄소의 길이가 뭐 이렇게 탄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들이 다 탄소 원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탄소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고분자들은 어떠한 연결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 한 분자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A라는 분자와 옆에 있는 분자들과 이렇게 같이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떤 에너지가 증가하느냐면, 이 두 개의 체인이 끼리 서로 끌어당깁니다. 서로 끌어당기거든요. 이 끌어당기는 힘, 즉 이거를 뭐라 하냐, 그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인터랙션. 어쨌든 이러한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서 이 분자들이 점점점 단단하게 그냥 잘 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발화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네. 길이가 길수록 일반적으로 발화 온도가 높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맞는 말이죠. 얘는 맞다. 아니. 예, 발화 온도구나, 발화 온도. 자, 발화 온도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자, 분자량이 커질수록 얘의,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끓는 점. 끓는 점이 또는 녹는 점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발화 온도라고 하는 것은 불이 붙는, 즉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산소와 반응해야지 불이 붙을 거잖아요.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때요? 산소가 여기 닿을 수 있는 이 면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아지게 되는 거죠. 탄소 길이가 이렇게만 있으면은 탄소는 이면과 이면만 닿을 수 있지만, 길어지면 탄소는 이만큼 더 많이 부딪힐 수 있죠. 그러니까 발화 온도가 높다가 아니고 낮다는 겁니다. 낮다. 제가 방금 말했던 이거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은 기억에서 지우세요. 이것도 녹는지 끓는지 이것도 기억에서 지워버려. 자, 우리는 발화 온도만 얘기할 거니까. 자, 아시겠죠? 자, 우리는 길어질수록 우리는 뭐랑 연관 짓는다? 산소랑 부딪히는 면적이, 산소랑 맞닿는 면적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3번 분자량 또는 탄소의 길이가 길수록 발화 온도는 낮다. 그리고 발화 온도는 낮아집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가연성 물질과 관계없는 것은, 그냥 가연성 물질이 아닌 것. 1번 마그네슘, 우라늄,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CO입니다. 아르곤, 얘는 아르곤. 얘는 비활성 기체. 물질과 없는 것. 정답은 2번. 자, 우리 앞에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구분해야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CO,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자, CO2 이산화탄소는 얘는 불활성 기체. 왜? 탄소에 산소가 더 이상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 CO는 산소가 한 개 더 붙어서 이산화탄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 일산화탄소는 불활성 기체가 아니다. 그러니 얘는 가연물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연성 가스이면서도 독성 가스인 것으로만 된 것은, 자, 가연성 가스이면서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게 뭐냐? 메탄, 에틸렌. 얘는 아닙니다. 이황화탄소, 염소. 염소는 가연성 가스가 아닙니다. 2번 불소, 벤젠. 4번 황화수소, 암모니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암모니아는 그 가연성이고 가연성이면서 얘도 유독성 기체입니다. 그리고 황화수소. 이 황화수소는 H2S라는 건데요. 얘는 아주 톡식한, 아주 독성이 강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얘도 가연성입니다. 그리고 불소는 가연성 가스가 아닙니다. 이건 불소 때문에 2번 정답이 아니고요. 3번은 염소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탄은 독성이 아니죠. 그리고 염소는 참고로 여기는 이 염소는 가연성이 아니고 조연성 가스입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11번 질소를 불연성 가스로 취급하는 이유 중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질소를 불연성 가스로 취급하는 이유 중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질소는 어떠한 물질과도 화합하지 아니하므로 얘는 틀렸습니다. 질소가스 앞에서 봤잖아요. 질소가스와 산소가스. 물론 여기는 아주 높은 열에너지를 가해줘야 됩니다. 질소가스가 반응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해주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렇게 산화질소가스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응을 하죠. 그리고 2번 질소는 산소와 화합하나 흡열하는 반응하기 때문이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얘는 독특하게 흡열 반응입니다. 우리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열 반응해야 된다고 우리는 했었잖아요. 연소에서. 우리는 가연물로서 적당한 것. 가연물의 조건. 1번. 산소와 잘 반응해야 된다. 반응성 커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발열 반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질소는 독특하게 흡열 반응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질소는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므로 얘는 또 아니죠. 뭐 산화 반응하면 얘는 가연성 가스로 취급돼야 되겠죠. 질소는 산소와 같이 공기 성분으로 산소와 화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화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연소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연소의 형태를 수업 시간에 다뤘었죠. 자, 액체 가연물이 연소할 때 액체 자체가 연소하는 것이 아니라 액체 표면에서 발생된 증기가 연소하는 특징을 가진 연소 형태를 무엇이라 하나? 증기가 연소한다니까는 액체가 뭐로 되는다? 기체로 되는 거죠.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증발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 증발연소다라는 겁니다.
자, 13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연소 형태와 관계가 먼 것은? 자, 첫 번째. 불꽃은 있으나 불티는 없다. 우리 불꽃과 불티 구분하자고 했습니다. 불꽃은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있을 때 타고 있는 게 얘를 우리는 화염을 우리는 불꽃. 불티는 우리 담배 생각합시다. 담배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여기가 쭉 빨아당기면 담배 생각하면 됩니다. 담배 앞에가 빨개지죠.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해집니다. 얘가 뭐다? 불티. 담배랑 우리 숯까지 같이 생각합시다. 숯까지. 숯도 이제 화염은 없지만 얘는 화염입니다. 화염은 없지만 빨간 이제 불 뭔가 남아있죠. 불 붙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불티라고 합니다. 자, 불꽃은 있으나 불티는 없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폭발을 수반한다. 연소 형태의 관계가 먼 것 찾습니다. 먼 것, 관계가 먼 것. 공기 중으로 퍼져가면서 산소와 접촉하는 부분부터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공기 중으로 퍼져가니까 얘는 확산이겠네요. 확산이고 기체 연소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러면은 뭐 바로 잠시만요. 그러면 이 공기 중에서 퍼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얘는 기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네. 이건 기체에서. 자, 기체 연소 중에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라는 건데요. 자, 거리가 먼 것은 답은 3번이에요. 거리가 먼 것. 그러니까 이 설명들은 기체 연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자, 증발 연소는 우리 액체에서 나오는 거죠. 얘는 대표적인 액체 연소의 한 종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체 연소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자, 발염 연소, 발염 연소, 그 다음에 불꽃 연소, 불꽃 연소, 확산 연소, 그 다음에 폭발. 폭발 아니고 그 예혼합 연소. 예혼합 연소, 이게 기체 연소의 종류입니다. 거리가 먼 것이니까 증발 연소가 되겠네요.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의 연소 형태는 무엇인가? 고체 가연물의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현상이다. 불꽃 없이 연소한다. 불꽃이 없네. 그러면 우리는 그 표면 연소 이런 거네요. 발염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무염 연소라고도 한다. 코크스, 목탄, 금속분 등의 연소가 여기에 속한다. 답이 바로 나오네. 표면에서 타니까 표면 연소죠. 자, 그리고 자, 15번 황, 파라핀, 나프탈렌 등과 같은 고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로 옳은 것은? 자, 15번 황, 파라핀, 나프탈렌 등과 같은 고체 가연물들의 연소 형태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황, 파라핀, 나프탈렌 얘네들은 기체와 기화됩니다. 기화. 그래서 우리 기화되기 때문에 불이 붙는 게 고체 표면에 붙는 게 아니고 기화되면서 그 기체에 의해서 이제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표면 연소 아닙니다. 그 3번 증발 연소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16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찾는 겁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물질의 발화점과 인화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번 물질의 발화점과 연소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3번 물질의 인화점과 연소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번 물질의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물질의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밀접한 관계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화점과 연소점은 서로 밀접한 관계는 있지는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한 10도씨 정도 높게 나타난다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인화점을 알면은 연소점을 추측할 수 있고, 연소점을 알면 우리 인화점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통상적으로 이러니.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 관계는 있지만 여기서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라 보기에는 어느 정도 뭐 상관관계가 있긴 있죠. 인화점과 연소점은 서로. 자, 17번 수소 등의 가연성 가스와 공기 중에서 산소와 혼합하면서 발염연소하는 연소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바로 확산연소이고죠. 딴 거는 설명할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18번 공기 중에서 물질이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현상과 관계없는 것은 무엇인가?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현상 관계없는 거. 분해의 확산, 증발은 다 불꽃이 있지만 표면 연소는 불꽃이 없습니다. 얘는 불꽃 없다. 얘는 불티만 있습니다. 표면 연소는. 그래 무염 연소라고도 하죠. 19번 가연성 액체의 위험도는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가? 가연 액체의 위험도. 가연성 액체의 위험도. 자, 이 위험도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위험도 H는 L분의 H 빼기 L 이런 게 해가지고 상한 하한 이렇게 나오네. 연소 범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액체입니다. 액체의 위험도는 인화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착화점은 가연성 고체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고요. 연소 범위는 가연성 기체입니다. 얘는. 그리고 가연성 액체는 인화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0번 분해 연소를 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분해 연소. 가솔린 아니고요. 알코올 아니고요. 도시가스 아니고요. 3번 종이가 되겠습니다. 자, 분해 연소라고 하는 것은 고체 가연물이 점화원에 의하여 에너지를 공급할 때 이 공급된 에너지에 의해서 복잡한 경로의 열분해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되고, 그리고 나서 가연성 증기와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형태가 바로 분해 연소라는 겁니다. 그 종이가 그런 거죠. 안에서
타닥타닥타닥 타가면서 이게 기체화되면서 불이 붙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선 여기까지만 풀고요. 연소의 양상 이 부분들은 잠시만. 뭐 뒷부분 연소의 특성하고 이 부분은 수업 진도를 좀 더 나간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